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공지했습니다. 민생은 국민의 생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과 관련 깊습니다. 어떤 개정안이 담겼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 측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급 부족 문제로 최근 국제 식량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민 외식 대표적인 메뉴 삼겹살이 더 이상 서민 식품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합니다.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 수입품 원가를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을 연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할당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할당 관세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외국 물건을 수입하면 물품 가격에 관세를 더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해서 수입 원가가 되죠. 지금 시행하는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즉 연말까지 일정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의 현행 22.5%에서 25%인 관세가 없어져 버리니 약 이만큼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기사를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거의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만큼의 상승분을 되돌려 놓겠다 이 말입니다. 이 외에도 커피도 약 9.1%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3번의 수입 과세 환율 인하는 쉽게 말해서 낮은 환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달러가 오르면 당연히 수입 물품의 가격은 오릅니다. 물품 가격은 외국에서 책정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면 환율이라도 낮춰서 어떻게든 수입 물가를 낮춰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생계비 부담 경감 파트 중 이자 부담 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상승하니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20조를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당 2.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소득 기준과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마지막 중산 서민 주거 안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파트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먼저 보유세 완화입니다. 현재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5%씩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공시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책정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합니다. 3분기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충 예상할 수는 있죠. 대략 75에서 한 85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수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맞추겠다. 이것이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연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 즉 2023년부터 적용되겠죠? 일단 올해의 종부세 납부는 2020년 납부 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도 경감됩니다. 1주택자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
1주택자는 구간별로 0.05%씩 내리고 있죠. 또한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2020년보다 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혜택을 보는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 호 정도 예상됩니다. 공시지가 6억이면 대략 시가로 한 10억 정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세 완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시적 2가구의 다주택자 양도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이는 취득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현재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사게 되면 1주택자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 적용받죠. 제가 이 부분이 유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이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5월 10일 이후 주택 매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갈아타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다주택자 양도 중과 배제와 같이 취득세도 세트로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출 관련 소식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한해서 LTV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LTV는 투기 과열 지구는 40%, 조정 지역은 50%, 비조정 지역은 70%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 규제하고 있는데요. 생애 최초에 한해 LTV를 80%로 일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제한을 없앤 것이죠.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분기에 디테일한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선 현재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역 제한은 없앴지만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DSR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DSR은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택 매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별로 만약 20세에서 24세라면 금여 100만 원, 25세에서 29세라면 150만원 이렇게 연령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만약 20세에서 24세라 하더라도 1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만기를 10년에서 14년 또 15년에서 19년 20년 이상 이렇게 나눠서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또한 얼마나를 늘려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래 소득 증가분은 3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50년 초장기 모기지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은 DSR 때문입니다. 현재 DSR은 40%이므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죠. 지금은 40년이 최대인데요. 이를 50년으로 늘리게 되면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출 확대가 조금씩 풀리는 현상입니다. 다만 요즘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죠. 연말까지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추가 경정 예산으로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4.8%의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5%의 물가 상승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른 경기 부진도 한동안은 지속될 듯하니 추가 대책 발표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단 시장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소식이 들리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